지난 11월이었네요. 녹음을 마치고 모래내 시장에 갔었습니다.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눈 내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눈 내리는 거 보지도 못했는데 뭐 좀 아쉬웠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엉뚱발랄 라디오로 우리가 만난 게 벌써 6번째인데요.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오늘도 당신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원디가 고른 첫 번째 곡입니다. 이정석, 첫눈이 온다고요. 마세요. 하얀 첫눈이 온다구요. 그때는 말은 아득하게 지워지고 없겠지요. 한밤눈이 온다구요. 여기는 서대문 FM 뮤직안테나 서성훈의 엉뚱발랄 라디오입니다. 이정석의 첫눈이 온다고요를 들으셨는데요.
이 곡은 겨울이면은 눈이 내리거나 할 때 생각이 나는 곡입니다. 아주 유명한 곡이죠. 노래가 참 아름답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곡이 대학가요제 수상곡인가 봐요. 저도 몰랐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추억을 떠올리는 곡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서대문 FM입니다. 서성원의 엉뚱발랄 라디오이고요. 자, 눈이 내릴 때 저는 어릴 때 좀 묘한 기분에 젖어들곤 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이제 워낙 시골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돌담이 있고 이렇게 나지막한 집들이 있고 구불구불한 골목이 있고 그랬거든요. 이런 곳에 이제 눈이 소복소복하게 정말 조용히 눈이 내리면은 눈보라가 아니고 눈이 그냥 소복소복 내리면은 이런 날에는 제가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은요. 내가 어딘가 진짜 있어야 할 곳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진짜 있어야 할 곳이 아니고 눈 덮인 어딘가를 지나고 낯선 곳을 가면은 거기에 제가 있어야 할 곳.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제가 진짜 있어야 할 곳을 찾아서 집을 떠나본 적이 있을까요? 가출요? 예, 가출? 예,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랬잖아요. 쫄보라고요. 쫄보여서 그런 생각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제가 있어야 될 곳을 찾아서 나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직장인이 되어서 직장 때문에 몇몇 지방을 이렇게 전전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까지 와서 살게 되었고요. 예, 눈이 내리는 날 저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요. 그게 아마 나이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데 네, 아주 어렸을 때 10살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서대문 FM 뮤직 안테나 서성원의 엉뚱발랄 라디오입니다. 두 번째 곡 듣겠습니다. 송창식 밤눈. 한밤중에 눈이 내리네 소리도 없이 가만히 눈 감고 귀 기울이면 까마득히 먼 데서 눈 막는 소리 흰 걸판 언덕에 눈 쌓이는 소리 당신은 못 듣는가 저 느낌 소리 흰 벌판 언덕에 내우는 소리 잠만
거기에 가네 눈송이 어디로 거기에 가네 눈발을 흩치고 옛 얘기를 꺼내 아직 얼지 않았거든 들고 오리다 아니면 다시는 오지도 않지 한밤중에 눈이 나이네 소리도 없이 눈 내리는 밤이 이어질수록 한 발짝 두 발짝 멀리로 왔네 한 발짝 두 발짝 멀리로 왔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FM 뮤직 안테나 서성훈의 엉뚱발랄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예, 송창식 밤눈 제가 이 노래를 언젠가 들었을 때 아주 저 분위기가 참 독특하더라고요. 송창식의 목소리가 이 노래에서는 참 미성이기도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밤눈, 밤에 눈이 내리는데 그 분위기 아주 참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눈을 이렇게 주제로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제가 선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곡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죠. 자, 올겨울에 혹시 기상청에서 이렇게 장기예보 발표한 걸 들으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번 겨울이 궁금해서 장기예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12월, 지금 12월이잖아요. 그죠? 12월하고 2월은, 내년 2월은요, 그냥 평년보다 기온이 좀 높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치고는 좀 푸근한 겨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월은 평년하고 비슷할 거라고 합니다. 기온이요. 이렇게 겨울이 따뜻하면은 서민의 입장에서는 참 좋죠. 네. 물론 이제 너무 따뜻하면은 전에 언젠가 겨울에 따뜻하니까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월동할 때 애벌레가 추위 때문에 낮은 기온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월동하면은 그거 다 이듬해에 농사라든지 이런데 식물에게는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눈을 주제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눈은 어떨까요? 올해 겨울에 눈은 평년보다 좀 많을 거라는 기상청의 예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눈 내리는 것을 보는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이 내리면은 우선 출퇴근할 때 도로가 막히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죠. 그리고 길이 미끄러워서 눈이 내린 뒤에 얼게 되면은 길이 미끄러워서 위험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마냥 좋은 눈이 내리면 마냥 좋아하는 것은 아이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마당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있으면 눈이 내리면 강아지들은 참 좋아하죠.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여기는 서대문 FM 뮤직 안테나 서성훈의 엉뚱발랄 라디오입니다. 성시경 그리고 여러 가수들이 같이 불렀습니다. 겨울 고백. 첫눈이 내리던 날 나는 내게 전화했지. 가장 기쁜 소식은 다 제일 먼저 들려주고 싶어서 내 목소린 태연했지만 사실 난 떨렸어. 너를 만나서 해야 할 말이 내게 너무 큰 진심이라서 하루 종일 망설이다가 창밖에 내린 새하얀 눈에 맘 설레어서 너의 집 앞으로 난 달려갔지. 맹설수설 말 돌리다가 너와 내 눈이 마주친 순간 그만 나도 모르게 입 맞추며 내 맘 전했지. 벌써 1년이 된 것 같아 너만 생각한 건 이런 내 맘 넌 몰랐겠지만 내겐 여전히 큰 진심이 있어. 하루 종일 망설이다가 창밖에 내린 새하얀 눈에 맘 설레어서 너의 집 앞으로 난 달려갔지. 맹설수설 말 돌리다가 너와 내 눈이 마주친 순간 그만 나도 모르게 입 맞추며 내 맘 전했지. 많이 생각했니 내 고백에 대답 오늘은 꼭 나 듣고 싶어. My love 내 맘 알아줘. 목소리 테스트 배우가 된 듯 대사도 체크 시나리오도 모르는 여배우와 고백을 눈앞에 둔 남자의 만남 포근한 날씨에 감은 so good 배경은 너의 집 앞 완벽한 설정 대사만 치면 컷소리 나올 텐데 넌 왜 고백 씬을 키스씬으로 만들었나. 자자 준비 액션. 그동안 난 기다렸나봐. 내 맘이 커진 그 시간 동안 난 간절하게 내 맘이 너에게 닿길 바랬어. 여기 서 있어 우리 처음 만난 그 거리에서 만난 그 수많은 사람 속에 네가 멀리 보여와 내게 걸어보는 눈. 나를 보며 웃는 너.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의 곁에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동법 강좌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무료 노동상담, 소상공인을 위한 노사 관계 지원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 노동행위, 산업재해, 직장 내 차별행위 등 일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무료 노동법률 상담 02-395-0025, 02-395-0025로 전화주세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슈 서대문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다양한 업무 편의시설과 안마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동 중 힘드실 때 언제라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소식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카카오 채널 서대문 노동자센터를 검색해주세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노동이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자, 91.3 서대문 FM입니다. 서성원의 엉뚱발랄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데요. 눈이 내리니까 눈 내리는 날을 생각하면은 제가 생각나는 옛날 얘기에 한 토막이 있습니다. 사냥하는 얘기인데요. 뭐 사냥꾼 얘기는 아니고요. 어느 외딴 산골에 일가족이 살았대요. 그런데 겨울이었고요. 눈이 이제 푸슬푸슬 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마침 이 집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졌대요. 옛날에는 뭐 가난하게 사는 일이 허다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가족들이 다 굶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집의 가장이 이제 먹을 양식을 구하러 나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깊은 산골이기 때문에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냥을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허접한 활과 화살을 챙겨서 나갔던 겁니다. 어떻게 해결책이 없으니까 이제 산으로 사냥이라도 해서 먹을 것을 이제 구해보려고 나간 거죠. 그런데 이제 정말 사냥 솜씨가 있다면은 좀 덩치가 큰 산짐승도 잡을 수 있겠지만 이분 실력으로 볼 때는 그냥 산토끼 정도만 잡아도 이제 감지덕지일 상황인데요. 어떻게든 나갔습니다. 산을 이제 눈 덮인 산을 헤매고 다니는데 이제 하루를 꼬박 다녀도 산토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예,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동굴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사냥을 이어서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이어서 하는데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요? 또 역시 산토끼 한 마리 구경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산을 내려갈 수가 없죠. 빈손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가족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사냥을 하기 위해서 다음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을 헤매고 다니고 체력의 소모가 많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냥하는 사람이 기진맥진해서 이제 정신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위기가 닥쳐옵니다. 뭐냐면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인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 눈앞에 아주 가까운 곳에 커다란 덩치가 아주 큰 곰이, 털빛이 검은 곰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도 배가 고파서 이제 이 사람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대로 내가 죽을 순 없다. 내가 죽으면 곰의 이제 먹이가 되면은 가족들은 어때요? 역시 굶어서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젖 먹던 힘까지 짜내서 집중을 해서 곰을 이제 한 방에 맞춰서 이제 화살로 맞춰서 쓰러뜨리려고 곰을 겨냥했습니다. 심장을 향해서요. 그래서 화살을 딱 당겨서 놓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곰의 심장에 화살이 가서 박혔습니다. 아, 이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혼절을 했습니다. 정신을 잃은 거죠. 이때 혼절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때마침 이웃 마을에서 사냥을 나왔던 일행들이, 그 사냥을 나왔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정신을 차리게 해서 이제 의식이 돌아왔는데요. 정신이 돌아왔는데 그러면서 정신이 돌아오니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곰을 맞춰서 쓰러뜨렸는데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보니까 곰이 없어요. 주변에 아무리 nur. 그런데 이 사람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이 맞췄다고 하는 곰은 곰이 아니라 커다란 바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덮이지 않고 눈이 쌓이지 않는 바위를, 검은 바위를 이 사람은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곰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곰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쏘았던 화살이 그 바위에 꽂혔던 겁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눈하고 관계되는 옛날 이야기 한 토막이었습니다. 여기는 서대문 FM 뮤직안테나 서성원의 엉뚱발랄 라디오인데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에일리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던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
서대문 FM 뮤직 안테나 서성훈의 엉뚱발랄 라디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노름이 아니라 그냥 오락으로 하는 고스톱 좋아하세요? 고스톱요. 예, 고스톱은 뭐 여러 장소에서 하긴 하는데 명절 때는 뭐 집안 식구들이 친척들과 모여 앉아서 고스톱을 즐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좀처럼 뭐 보기 힘든 모습이긴 한데요. 상가에서 밤을 지새야 될 경우 고스톱판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 직장 생활할 때 상사가 고스톱을 좀 즐기는 사람이면은 회식을 할 때요. 그냥 고스톱을 할 만한 장소에서 회식을 하고 그 회식이 끝나고 이제 고스톱을 좀 이렇게 하고 서로 헤어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고스톱 장소는요, 눈이 쌓인 산에서 고스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고스톱을 이렇게 여기저기서 아주 즐기는 사람은 아닌데요. 저는 어쩔 수 없을 때 그냥 한 번씩 참여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특이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81년 아마 이때쯤인 것 같아요. 81년쯤인 것 같은데 경상남도 밀양하고 울주 성남사 사이에는요. 가지산이 있거든요. 그 가지산이 꽤 높습니다. 가지산이 있는데요. 이때 눈이 내렸거든요. 겨울이고 눈이 내렸을 때인데 저희는 밀양 쪽에서 가지산을 넘어와서 성남사 쪽에서 이제 민박을 했었고요. 그럼 민박을 하면서 저녁에는 이제 고스톱을 이제 했죠. 그 세 사람이 같이 갔었고요. 이제 고스톱을 하고 다음 날 그 민박집을 출발해서 다시 가지산을 넘어서 오는 길이었어요. 가지산을 넘어오는데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느닷없이 고스톱을 이제 하고 가자는 거예요. 눈 덮인 산인데요. 눈 쌓인 산에서. 그런데 나머지 사람도 다 괜찮다고 했어요. 좋다고요. 예. 그렇게 해서 아마 한 2시간? 3시간? 뭐 시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꽤 긴 시간을 고스톱을 했어요. 눈 덮인 산에서요. 예. 야, 이때 저하고 눈 덮인 산에서 이렇게 고스톱을 쳤던 이지현, 주태균 선배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참, 오래전 얘기입니다. 주태균 선배님은 그 이후에 아마도 제가 그냥 이렇게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해외에서 근무도 꽤 많이 하셨고 그랬죠. 예. 지금은 어디서 살고 계실까요? 이지연 선배님도 지금 어디서 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때요. 눈 덮인 산에서 고스톱을 하고 이런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놓은 것 같은데 제가 사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겨울에 한번 사진을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눈이 내린 날 찍은 사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앨범을 뒤적이다 보면은 추억이 떠오를 것 같네요. 네. 오늘은 눈 덮인 산에서 제가 고스톱을 쳤던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여기는 서대문 FM 뮤직 안테나 서성훈의 엉뚱발랄 라디오입니다. 첫눈 오는 날 제이워커가 부릅니다. 하얀 눈이 아니야
약속할게 영원히 너 하나만 사랑할게 많은 사람 중에 너만 보이잖아 이 겨울 찬바람마저 설레이게 해 처음에 사랑인 줄 모르고 내 맘 왜 이런 줄 모르고 너무 늦게 왔잖아 첫눈처럼 I'm loving you, still loving you 넌 나를 위한 거야 아이처럼 좋아하는 날 보면 나도 웃어 우리의 사랑은 세상이 축복하듯 눈이 내려와 나 약속할게 영원히 너 하나만 사랑할게 혹시 들리지 않니 너를 향한 가슴 벅찬 내 심장 소리가 세상에 퍼지는데 우리의 사랑은 세상이 축복하듯 눈이 내려와 나 약속할게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줄게 넌 나를 위한 거야 아이처럼 좋아하는 날 보면 나도 웃어 우리의 사랑은 세상이 축복하듯 눈이 내려와 나 약속할게 영원히 너 하나만 사랑할게 제가 앞에서 이제 눈이 그렇게 소담스럽게 소복소복 조용하게 내리면은 엉뚱한 생각을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냥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정말 진짜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이 생각은 이런 감정 이런 감정을 저희 가족이나 부모에게는 지금까지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혹시 이제 사람은 참 다양하잖아요. 사람은 다양하기 때문에 저하고 비슷한 이렇게 감정, 어렸을 때 느낌 이런 것을 느낀 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요 제가 사실은 참 이런 게 조심스러웠던 게요. 얼마 전인가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요? 제 지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요.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혹시 지금도 제가 눈이 이렇게 차분하게 눈이 내리면은 지금도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고 어딘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까요? 네, 전혀 아니죠. 눈 내린 날 어딜 가요? 집 나가면은 개고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을 이렇게 떠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눈이 내리면은 아직 가보고 싶은 곳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제목은 앞에서 제이워크의 첫눈 오는 날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제목은 같은데요. 가수는 다릅니다. 서지원의 첫눈 오는 날. 네가 나와
시간 동안 난 한없이 행복해했었지. 둘만의 꿈, 둘만의 시간, 내게 항상 따뜻한 너의 미소, 그 떨리던 너의 입맞춤, 내게는 너무 소중해. 나의 곁에서 기대어 잠든 모습, 내 어깨는 조금씩 저리지만 네 머리를 떨구진 않을 거야. 내 포근한 사랑으로 내 두 손에 서먹히 쌓인 눈처럼 조용히 다가올 나의 사랑,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걸. 나의 하늘 영원한 나의 당신께 소중한 선물을 내게 내려주심을 감사해요. 나의 곁에서 기대어 잠든 모습, 내 어깨는 조금씩 저리지만 네 머리를 떨구진 않을 거야. 내 포근한 사랑으로 내 두 손에 서먹히 쌓인 눈처럼 조용히 다가올 나의 사랑,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걸. 나의 하늘 영원한 나의 당신께 소중한 선물을 내게 내려주심을 내 두 손에 서먹히 쌓인 눈처럼 조용히 다가올 나의 사랑,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걸. 나의 하늘 영원한 나의 당신께 소중한 선물을 내게 내려주심을 감사해요. 14살 행복하면 좋겠다. 숲에서 하는 다른 교육. 금산 간디학교에서 중학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지루한 일상 대신 특별한 학교 생활을 원하시나요? 좋은 사람을 가르치는 숲속의 학교. 금산 간디학교로 오세요. 금산 간디학교에서는 기술부터 철학까지 다양한 교육 과정을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배워나갑니다. 15주간의 필리핀 해외 이동 학습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습니다. 3년을 함께하는 2명의 담임 선생님과 나만의 발견을 이루고 졸업작품을 만들어갑니다. 2001년부터 운영돼 온 국내 최초 대안교육기관 금산 간디학교에서 행복과 성장을 함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산 간디학교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참고해주세요. 문의 전화
010-4782-9328 010-4782-9328 예, 노래 잘 들으셨나요? 다음 코너 이어서 가겠습니다. 어른 용종아, 여기 이씨에. 예, 지금 반쪽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반쪽이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결혼할 나이가 됐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겠대요. 반쪽이가요. 물론 본인 마음이기는 하겠죠. 자, 반쪽인데 누가 어느 처녀가 반쪽이에게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처녀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요, 이 반쪽이가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을 내느냐면요, 그 동네에, 반쪽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참봉집에 외동딸이 있었대요. 그 외동딸이니까 뭐 애지중지 이제 키웠겠죠. 그런데 이 반쪽이가 그 참봉집에 외동딸에게 장가를 들 거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참봉집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반쪽이가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외동딸을 데리고 갈까 봐서 이제 단속을 하는데요. 하인들을 이제 시켜서 그 집 안팎을 이제 철저하게 철통같이 경비를 섭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경비를 서는 게 느슨해지죠. 이제 지쳐서 하인들이. 야, 이렇게 해서 여러 날이 지났을 때, 반쪽이가 이제 행동에 나섭니다. 어느 날 밤에 반쪽이가 그 참목네 집에 들어가서 외동딸을 데리고 나오면서 소리칩니다. 반쪽이 신부 데리고 나가신다! 반쪽이 신부 데리고 나가신다! 이렇게요. 이제 하인들이 뒤늦은 이렇게 하인들이 이제 나서고 해보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자, 실제 이거는 이제, 동화에서 얘기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면, 법적으로 온전한 문제죠. 사람을 훔쳐가는 거는 절도는 아니고 뭐라고 하나요? 약취? 납치? 예. 아무튼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제가, 동해안의 어느 도시에 살았을 때인데요. 제 직장에 아주 키가 크고 날씬하고 이렇게 성격도 이렇게 시원시원해 보이는 한 여자분이 있었고요. 이 여자분의 남편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조금 수군대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뭐냐면요. 이 여자분이 처녀였을 때, 이 여성분이 처녀였을 때, 이 여성분을 흠모하는 이제 총각이 있었고, 그런데 이 여성분이 출근을 하는 길에 아침에 출근하는데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승용차를 대놓고 이 여성분을 데리고 갑니다. 승용차에 태워서. 그리고 그날은 돌아오지도 않고 여성분은 무단 결건이 되는 거죠.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이틀인지 3일 만에 이제 되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직장에서는 파다하게 소문이 나죠. 어느 총각이 하고 이제 승용차를 타고 이제 같이 갔다. 물론 납치기는 한데 이렇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때만 해도 이제 물론 남녀 사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혼을 했어요. 두 사람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아마 1970년대 얘기이기는 해요. 그 당시에 제가 그 무렵에 그 비슷한 얘기들을 조금씩 듣기도 했었거든요.
이거는 70년대고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것은 80년대고요. 참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른용 동화 여기 있죠. 마치고 다음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개와 고양이 멍멍멍 야옹입니다.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얘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강아지와 고양이를 저희 집에서 길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애들이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사람을 따라서 합니다. 흉내내기 따라하기. 따라하기라고 해야 되겠네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요. 얘들이 잠잘 때 베개를 뱁니다. 고양이도 그랬고요. 강아지도 그랬고요. 특히 이제 저희 집에 다롱이 같은 경우에는 잠잘 때 때로는 제가 팔베개를 하겠다고 팔을 내놓으라고 했었거든요. 다롱이 녀석은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저들이 이제 팔을 베면은 체구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굉장히 불편한 자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팔베개를 해서 팔을 내준 사람이 잠이 들면은 얘는 그냥 머리를 원래대로 바닥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지금 현재도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요 잠잘 때 보면은 가끔씩 이제 베개를 베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위쪽으로 이제 이렇게 고개가 젖혀지니까 당연히 불편한 자세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소파가 있는데 그 소파에 쿠션이 있거든요. 쿠션이 있는데 우리가 가끔씩 이제 소파에서 이렇게 잠깐 몸을 누일 때 쿠션을 베개 삼아서 이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민키가 그것을 봐서 그런지요. 소파에서 잠을 잘 때는 혼자서 가끔씩 이제 소파에서 저 혼자 잠을 잘 때가 있거든요. 이 녀석이 이 쿠션을 베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불편하죠. 자세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사람들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불편한데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참 동물들도 이렇게 누구와 어떤 이제 환경에서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앙증발랄 라디오 재밌습니다.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길 바라시나요? 눈 내리면 혹시 가고 싶은 곳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린다니까 이렇게 한 번은 가볼까 합니다. 눈 내리면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주세요. 누구라도요. 엉뚱발랄하게 살고 싶은 쫄보 서성훈이었습니다. 이문세의 옛사랑을 들으며 오늘 여기서 헤어질까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 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연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울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때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 눈 날이면 들판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맘에 고독이 너무 흘러 넘쳐 눈 녹은 봄날 푸르른 잎새 위엔 옛사랑 그대 모습 영원 속에 있네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